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산업별 특허 프리미엄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이 혁신을 견인하는 장치로서의 특허인가 혹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 덤불로서의 특허인가 라는 관점으로 혁신과 특허라는 1대1 관계를 주로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 논문은 혁신과 특허에 앞서서 혁신 앞에 기술별 혹은 산업별이란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술별 혁신에 있어서의 특허의 역할이란, 산업별 혁신에 있어서의 특허의 역할이란, 이런 식으로 혁신의 분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허의 기능 혹은 가치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배경은 특허의 가치는 기술, 더 나아가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따라서 특허 전략은 산업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논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은 어느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코엔 등의 논문이 2000년대에 발표된 거고요. 그 이후에 사피로가 2001년에 발표한 논문도 이와 유사하게 산업별 특성에 따른 특허 전략은 차별화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논문에서는 산업을 일반적인 우리가 산업 분류를 봤을 때 단순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성격이 그러니까 단일 기술로 분리될 수 있는 산업을 디스크리트한 프로덕트 인더스트리로 보고, 그 외에 전자산업,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이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품, 컴플렉스한 분야로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 출원이나 특허 전략이라던가 특허 활용의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는 접근을 상이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그럼 특허 프리미엄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R&D 투자에 의해서 혁신 성과가 이루어지면 혁신 성과의 보호 수단으로서 특허를 활용한다. 혹은 특허 이외에 영업 비밀을 활용을 하던 다양한 IP를 통해서 혁신 성과를 보호한다라는 게 기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R&D 투자를 통해 혁신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연구자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 혁신 성과를 특허로서 보호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특허로서 보호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모형을 통해서 그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V라는 기본적인 가치에 X라는 특허 보호 항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특허 보호 항이 추가된 값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면, 결과적으로 X가 1보다 크다라면 그 산업은 특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특허로서 보호하지 않는 것보다는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 혁신 성과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을 특허 프리미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이 X가 특허 프리미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 논문은 아로라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카네기 멜론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연 R&D 투자와 특허의 수익 간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허 프리미엄은 발명자가 혁신 성과를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부가적인 수익, 부가적인 기대 가치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존재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특허 프리미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 장비 분야, 그리고 화학, 바이오 분야에서 특허 프리미엄이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활용을 해서 일본에서 2009년, 호주에서도 2009년 동일한 모형을 가지고 국가별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특허청이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특허청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일본의 산업별 특허 프리미엄을 조사해 본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의학 분야, 바이오, BT 분야에서 특히 특허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나더라. 이 말은 곧 전자 IT 분야보다 오히려 BT 분야의 특허 등록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추가 부가적인 기대 수익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로라 논문을 이용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용되어 있는 논문들이 함수들입니다. 혁신 함수를 가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특허 확률, 혁신의 기대 가치 등을 활용을 해서 R&D 최적 수준, R&D 균형값들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계점일 수도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 활용한 논문은 다음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5년 제조업 기술혁신 활동 조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본 모형에 매칭을 시키는 과정에서 매칭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변수. 그 변수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혁신 성향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리 변수로 제품 혁신 건수로 대체 활용을 했고요. 특허 성향의 경우에는 대리 변수로서 제품 혁신 건수 중에서 특허 출원수로 대신 활용을 했습니다. 이 논문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결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 내 요구하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혁신 활동에 요구되는 R&D 규모가 상이함.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산업별로 혹은 그 R&D가 이루어지는 기술별로 요구되는 R&D 투입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과였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저희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그 결과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우거나 실증적인 여러 가지 결과들에서 보면 R&D 성과물의 보호수단은 산업별로 차별화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이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건지 혹은 공개를 요구하는 건지 혹은 그 특허 등록을 요구하는 건지 등 차별화돼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됐을 텐데 저희가 본 조사에서 그 분석에서 밝혀낸 거에 의하면은 그렇게 상이한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가 추측컨대 특허 강화 추세에 따라 기술적 특성보다는 제도적 특성에 의해서 기업이 획일적으로 특허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과연 국내 산업의 특허 프리미엄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BT 분야, 바이오 화학 분야,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특허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분석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IT 분야, 사무기기 분야, 기계 분야에서 오히려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나고 앞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타났던 의료 분야라든가 화학 분야는 특허 프리미엄이 오히려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그럼 어떤 그 경제적인 수치와 연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살펴봤을 때 수출 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수출 비중을 살펴봤을 때 미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의료, BT 분야, 화학 분야의 수출 비중과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수출품 중에서 BT 화학 분야가 차지하는 분야의 퍼센트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BT 분야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한국의 경우에는 그 퍼센트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특허 프리미엄 현황과 실제적인 경제적인 수치들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아무래도 기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본 조사 데이터는 대기업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었던 지표별, 변수별 항목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600여 개의 데이터에는 대기업들이 상당수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는 좀 더 보완하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특허 프리미엄 도출에 있어서 라이벌 규모라던가 기업의 성과 관리 전략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입장에선 이 부분을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산업별로 특허 전략을 차별화에 대해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학 기반형 산업으로서 바이오와 나노 산업을 보고 정보 집약형 산업으로서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구분해 봤습니다. 과연 특허 전략이 차별화해서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걸 보기 위한 기본 분류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그 특허의 IP의 속성이 어떠한지, IP의 수명이 어떠한지, 그리고 범주, 전유성, 활용성 등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활용이 아마 전략의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와 나노산업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 단독형임과 융합형임에도 불구하고 IP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립 활용이 가능한 분야인데 반해서 정보 집약형 산업에 해당하는 나머지 세 개의 산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움직일 수 있는 풀형 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허 전략이라는 것은 제시된 것처럼 어떤 산업의 특허 전략인지라는 걸로 보다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 본 논문에서는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